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성신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일성신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뉴스는, 9월 5일 뉴스에서는 별다른 뉴스가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9월 5일 뉴스는 별다른 뉴스가 없이 그냥 다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9월 2일 날 뉴스에 보시면, 자, 일성신약의 명예회장 윤병강 회장님이 사망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이재용 회장님이 부회장이 보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상한가를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회장님이 사망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나 그 2세가 남게 되겠죠. 2세가 남게 되면 2세들끼리 뭐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자, 경영권 분쟁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 다투게 되면 그게 참 눈에 안 좋죠.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기가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돌아가기 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그 전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영권 분쟁의 냄새가 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냄새가 나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 불순한 캔들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거래량들이 하나씩 솟아 있는 것들이 있죠. 거래량들이 하나씩 솟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그 시기에 물량을 이렇게 쓸어 담은 흔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물량을 제가 왜 쓸어 담았다고 표현을 드리냐면요. 팔기 위해서 나타난 행위는 상한 걸 하나 치고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시장에 관심 집중되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다가 쑥 솟구치고 가만히 있다가 솟구치고 가만히 있다가 솟구쳤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끌은 다음에 팔았다고 보는 차트 캔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주도적으로 있었는데 2020년에 주도적으로 있었고 오늘 상한가 간절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 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수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는 매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경영권 분쟁이 가능성이 조금 살아있을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보는 것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경량급 분쟁이 가능성이 있다면 발을 살짝 담그는 것도 방법이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이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만큼만 공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 치면 그냥 100만 원 찔러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에 100만 원 찔러보고 그냥 쿡 내일 앉아버리면 100만 원 더 찌르면 합이 200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는 50만 원 찔러놓고 50만 원 더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 가만 내비뒀다가 떨어지면 50만 원 사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일 시가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샀는데 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게 샀는데 그게 상한가 딱 가버리면은 뭐 15만 원이 불어나든지 30만 원이 불어나든지 하겠죠. 그러고 나서 뭐 경영권 분쟁을 빌미해서 뭐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간다 치면은 100만 원이 200도 되고 300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측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찔러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그리고 재료를 살펴봤을 때는 그런 냄새들이 조금 난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영권 분쟁을 한다 치더라도 주가 조작을 위한 경영권 분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자, 이게 상장 주소가 26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26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자, 그리고 0919를 열어서 보게 되면, 0919, 자, 죄송합니다. 0919를 열어서 보게 되면, 경영권, 지분율이 나오겠죠? 자, 지분율이 나오는데, 지분이 어떻습니까? 31, 27, 16을 다 합치면 50, 60, 73, 74, 75, 75, 83%까지 됩니다. 83%만 되기 때문에 이거 주가를 끌어올려도 먹을 수 있는 주식은 유통주수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기 위해서 주식을 매집해가지고 경영권이라는 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위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경영권 분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진짜 경영권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짝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가 조작을 위한 경영권 분쟁은 아니다. 주가 조작을 위한 경영권 분쟁은 유통주수가 제법 되고 매집의 흔적이 아주 진하게 많이 있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매집의 흔적이 띄엄띄엄 있긴 합니다만 미친 듯이 매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경영권 분쟁으로는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진짜 갱년권 분쟁이 아니라 주가 조작을 위한 갱년권 분쟁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남강 토건을 일어났습니다. 자, 남강 토건 한번 보시면 자, 이게 갱년권 분쟁으로 겁나게 올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보시면 매집한 흔적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요. 매집한 흔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 팔지 않아도 많이 팔지 않아도 돈은 그러니까 많이 팔지 않아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챙길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매집이 있다 치면은 진짜 그걸 작정하고 끌어올린 사람들이 누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작정하고 주가 조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흔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짜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또 경량권 분쟁을 하는 종목들이 이게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이때 거래량들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거든요. 자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했죠. 자 그 당시에는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많아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갱년권 분쟁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팔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준비된 주가 조작을 위한 갱년권 분쟁이었다. 그래서 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이렇게 다퉜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일성신약은 그렇게 미친 듯이 매집한 건 아니라서 세력이 작정하고 그걸 이슈화 시켜서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갱년권 분쟁이 일어나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반짝하고 많은 정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가 조작을 위한 갱년권 분쟁하고 실제 진짜 갱년권 분쟁이 벌어진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차이점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